뉴스타트 교육은 영양, 운동뿐 아니라 공기, 물, 햇빛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해 왔던 그런 연구들을 이번 학기 동안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한 10가지 이상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지금 PDF 파일로 올려드렸고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이번 시간에 좀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논문은요.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습관의 그 조절 프로그램에 그 해당되는 내용은요. 그 채식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채식은 저지방 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칼로리의 10%를 지방으로 하는 저지방 채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산소 운동을 포함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금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또 그룹 심리 사회적 지원 서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지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우리 뉴스타트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이 연구는 1998년 5년 동안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식사, 또 우리가 하는 움직임인 운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인데요. 저희가 그 한 편씩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요, 당뇨병 관련 연구네요. 이때도 그 생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 영문 제목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중재를 했더니 중재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시켰더니 교육을 했더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메트폴민이라는 약을 활용한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당뇨병 발병률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봤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인터벤션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이 될 텐데요. 그 생활 습관을 중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를 봤다는 게 이제 2002년 계속 이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세 번째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요. 이번에는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2003년도 그 다음 해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 식품을 먹이는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베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약을 섭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도를 우리가 했을 때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는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가 저는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식물성 스테롤이 많은 식단이고요. 콩단백질을 1000칼로리당 2.4g을 그래서 단백질을 증가시켰더니 당뇨가 개선이 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 중에서도 콩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가 이제 그 이 포트폴리오 다이어트라고 영문 제목에는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점성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보리라던가 귀리 그리고 또 뭐 차전자피라는 그런 씨 껍질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그 섬유소 중에서도 약간 점성을 띠는 그런 섬유소를 섭취했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을 도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아몬드도 1000칼로리당 14g을 섭취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식단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연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구는 관상 동맥 질환 환자들이 또 우리가 어떤 그 좀 중재를 해봤는가 했을 때 여기서는 그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시켰을 때 같은 2003년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 교육에 대해서는 운동이나 영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보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무작위 실험으로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에는 여기 보니까 알킨스, 그 다음에 올니시, 그 다음에 웨이트 와처스, 그 다음에 존 다이어트 이렇게 이 네 가지 그래서 그룹 1, 2, 3, 4 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저탄수화물식이냐 아니면은 다량 영양소의 그 비율을 맞추는 균형식이냐 아니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이냐 아니면 올니시가는 저지방식이냐 하는 그런 시기들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들을 좀 봤는데요. 그 대상자들은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또는 공복질 고혈당 진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이야기하는 대사증후군에 관련되는 그런 연구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대 저것도 괜찮대 그러면은 뭐가 진짜 괜찮은지에 따라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소나 그 다음에 심장질환 감소 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연구가 있고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게 좀 기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2008년도에 전립선 유전자 변화 연구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왜냐면은 그 주제도 잘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정말 그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올닛이라는 딘 올닛이라는 그 의사가 진행한 연구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딘 오닛이라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그 기재들이 돼 있을 텐데요. 그 생활습관 교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2008년에 그 집중적인 영양 섭취 생활 습관을 우리가 좀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올니시는 워낙 저지방 식사잖아요. 10% 그러니까 10% 총 칼로리의 10%로 지방을 줄이고 그 다음에 통째로 먹고 식물성을 섭취하는 그래서 홀푸드 채식 식사의 아마 시초라고 뭐 그 전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연구로 봐서는 정말 이런 식사가 효과가 있어 하고 그 효과적인 그 눈에 보일 만한 그런 두드러진 연구 결과를 낳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하루에 60분씩 했는데요. 호흡, 명상, 뭐 이미지, 휴식을 포함한 요가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그 보통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식단은 콩 그래서 두부나 또 콩단백 음료 또 뭐 생선 기름도 조금 사용을 했네요.
그다음 비타민 E, 셀레늄, 비타민 C 이런 것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2g이면은 2000mg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량의 비타민을 공급을 했는데요. 효과가 있었겠죠.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연구도요. 7번째 연구도 같은 그 올니시 연구단에서 했는데요. 그 먼저 연구는 2008년이었고요. 이 다음 연구는 5년이 지난 2013년 연구네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잘하면 건강하대, 아니면 또 그 뭐 운동이 효과가 있단다, 이게 아니고 어떤 연구들이 좀 시도가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13년 연구에서는요, 그 입증된 위험도가 낮은 전립선 환자 대상으로 좀 연구를 했는데요. 이때는 그 생활 습관을 변화시켰더니 텔로미라제의 활성, 텔로미라제는 유전자 꼬리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텔로미라제가 짧아질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텔로미라제라는 것은 효소죠, 그죠? 그다음에 텔로미어네요, 그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절군, 생활습관, 중재군 해가지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연구는 당뇨에 관한 연구네요. 그래서 당뇨병, 그 정상화 췌장, 또 간 트리아실 글리세롤 관련된 베타 세포 기능 정상화에 대한 건데요. 2011년도에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또 혈액 샘플에서 그 변화를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 어떤 중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를 잘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세포에서 뭔가를 얻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서 그 혈액에 있는 지표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키 체중,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뭐 이런 그 신체 계측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체 계측치와 또 이런 생화학적 지표를 같이 좀 살펴보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9번째 연구도 당뇨 완화 연구인데요. 그 집중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했더니 이제 4년 동안 BMI가 25 이상인 당뇨 환자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 당뇨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켰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개선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증진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식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성실하게 참여한 군과 그렇지 않는 군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는데요. 2012년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연구는요, 그 중에 좀 최근 연구인데요.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체중 감소하고 또 유전자형 패턴도 보고요. 또 인슐린 분비도 보고 하는데 저지방 식사하고 또 저탄수화물 식사 영양을 비교를 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저지방 식사냐 저탄수화물 식사냐에 대한 그 조사 연구인데요. 둘 다 그 건강한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에 좋은 형태의 그런 연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째 연구는요.
타입 2 다이어베티스예요. 그러니까 2형 당뇨니까 성인형 당뇨. 성인형 당뇨는 인슐린 인디펜던트예요. NIDDM이라 그래서 non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어베티스 멜리터스라 그래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 체중 관리 그러니까 그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것도 2018년 연구인데요. 1년 동안 연구가 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들에서 어떤 지침을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뉴스타트 교육을 할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대상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는 금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금식은 아닌데 금식한 것 같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인데 이것이 당뇨 회복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충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도 2017년 연구입니다. 셀이라는 연구지에 그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그 국제적인 대표 학술지들이 계속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연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그 정리한 마지막 연구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당뇨병 케어에서 이런 온라인 건강 행동 변화를 좀 통합적으로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또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관상동맥 질환 관련 논문이 1번, 3번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석한 논문이 3번 논문이 있었고요. 또 체중 감소나 심장질환 관련 논문이 5번, 10번 논문, 그 다음에 전립선 연구는 아마 둘 다 올니쉬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인 것 같은데요. 6번, 7번. 그 다음에 당뇨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는 생활 습관 변화로 가장 많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9번, 11번, 8번, 12번, 13번 이렇게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봤던 연구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질환 관련 논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한 그 집중적인 생활 방식이 변화된 그런 연구인데요. 결론을 살펴보자면 생활습관 조절 프로그램 결과 일반 케어 그룹보다 효과가 우수했다. 그래서 관상동맥 심장질환인 경우는 생활습관 조절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운동 또 관상동맥 혈관 성형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정기적인 운동을
실시를 했더니 시술 그룹보다 또 생존율이나 또 재입원 횟수, 반복적인 혈관 재개 이런 것들이 좀 더 감소되는 걸 봤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 질환에서 운동의 또 생활 습관의 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운동 그러면은 그 아무 운동이나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용 운동 또 이런 관상 동맥 질환 환자용 운동 그런 것들이 강도나 시간이나 횟수나 그 다음에 뭐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을 실시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관련 논문은 아까도 잠깐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요, 그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는 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더니 식사가 포트폴리오 다이어트라는 식사가 스테틴만큼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더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 또 심장 질환 감소하는데 관련되는 논문을 살펴봤더니 이제 5번 논문과 10번 논문인데요. 그 5번 논문인 경우는 그 체중 감량 심혈관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단 유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능도가 식단 유형보다 더 중요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 식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다 말다 이거는 아니고 정말 어떤 식사라도 정말 이렇게 그 잘 따라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5번 연구는 그런 면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방법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체중 감소 관련 논문이죠. 과체중 성인 대상으로 해서 저지방 식사냐 저탄수화물 식사냐 비교를 했는데요. 결론을 먼저 보면 저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유전자 패턴이나 인슐린 분비에 관련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그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지방, 저탄수화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을 가지고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또 대상자 모집하기 전에 어떤 그 중재를 할 것인지 생활습관의 변화를 줄 것인지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야 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이거는 발표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결과가 다른 연구와 역으로 나타났는지, 대상자가 다른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수능도라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기회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창의성, 혁신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를 생각해내는 게 혁신이라고 합니다. 예, 전립선 관련 논문에는요, 그 올니시 연구였어요, 그죠?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텔로미라제라는 효소 활성과 그 다음에 그 꼬리 부분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고 살펴봤더니요, 결론은 생활습관 중재 그룹이 텔로미어 길이가 조절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더라. 텔로미어의 길이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노화나 질병 또 조기 이완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그 재발이라 그러죠. 재발되는지를 알아보는 그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 긍정적인 결과로,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노화가 되거나 질병이 나타나거나 또 다시 재발이 되거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깊이 있는 그 연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활 습관 변화의 효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